여드름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이 다이어트뿐 아니라 여드름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원장님, 요즘 기사에서 서현진 씨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살 많이 빠졌던데.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배역 때문에 살을 뺐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뺄 수 있나 갑자기 저는 깜짝 놀라고 신기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비만이나 체형으로 오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살을 빼는 것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요요 방지와 건강 관리에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의 한 70%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 서현진 씨가 1일 1식 다이어트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무조건 한 끼만 먹으면 서현진 씨처럼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이제 현명하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오늘 잘 기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시 원장님도 지금 간헐적 단식 하고 계세요? 네. 자, 서현진 씨가 했었다는 1일 1식 다이어트도 아마 이것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일정 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이 소화되고 잘게 쪼개지면서 혈관에 당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혈당을 확 올렸다가 확 내려가게 하는 자극적인 음식들을 막 자주 섭취하고 또 뭐 야식도 뭐 자주 먹고 해서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이 인슐린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나와도 이 여러 장기들이 혈당을 낮추기 위한 반응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이렇게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곧 당뇨로 또 이어지게 되고요. 자, 간헐적 단식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 시간 동안에 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당 대신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해서 이 다이어트뿐 아니라 대사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다고 돼서 제한된 방법입니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이렇게 살을 쪽 빼는 것 이상으로도 또 대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네요. 구체적인 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간헐적 단식을 찾아보시면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16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뭐 하루 굶고 하루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뭐 이틀만 식단 관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각각의 프로토콜끼리 직접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한 잘 짜여진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원장님, 이 간헐적 단식이 살 빼는데 효과 있고 또 대사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도 알았는데 혹시 또 다른 장점은 없나요? 자, 이제 피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 금식 시간을 지킬 경우 우리 몸에 IGF-1이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IGF-1은 우리 몸에서 세포가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자, 피부에서 이 IGF-1은 피지샘 세포의 분열과 피지의 생산에 관여하는데,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이 IGF-1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피지의 생성량도 줄고 뭐 염증도 줄어들어서 여드름이 개선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드름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이 다이어트뿐 아니라 여드름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또 여드름 피부 관리까지 그렇죠. 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네. 자, 그러면 간헐적 단식 좀 단점은 없을까요?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자, 네. 간헐적 단식의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 개인마다 엄격한 금식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결국 이 간헐적인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네. 자, 또 24시간 이상 금식을 할 경우에는 몸의 에너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막 근육을 분해해서 쓰려고 해서 근손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자, 또 기존에 당뇨가 있거나 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공복으로 인해 저혈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헐적 단식이 모두에게 좋은 식단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나의 생활 패턴과 또 내가 공복감을 몇 시간 이상 참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저질환들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식단을 전문의와 상담 후에 조절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무조건 일일 일식이 도움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 예전에 한 가지 음식으로만 다이어트 하는 거 원푸드 다이어트 그쵸.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건 좀 어떨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두 번째로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바로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자, 요즘에는 많이 하시지는 않는데 네. 과거에는 사과나 고구마, 토마토 등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를 낮추어서 초저열량식 또는 이제 저열량식을 극단적으로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원푸드 다이어트는 영양소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음식만 지겹게 먹다 보니까 식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 또 폭식으로 이어져 식단 유지에 실패하기가 쉽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그 방울토마토로 토마토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좀 살이 쪄서 네. 다시 원푸드 다이어트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방금 심윤철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원푸드 다이어트는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쌀부터 끊으라고 하잖아요. 밥의 양을 줄여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쌀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럼 다이어트 하면 탄수화물과 좀 멀리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시는데 이제 지금 설명드릴 이 세 번째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입니다. 자, 한동안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비만의 주된 적으로 여기고 하루의 식이의 20% 이하로 탄수화물을 확 낮추어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식단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고기나 버터, 치즈는 마음껏 먹되 쌀이나 밀가루는 가능한 피하는 첫 번째, 우리 황제 다이어트부터 네.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을 대사하도록 해서 혈중의 케톤이라는 물질 농도를 올리는 것을 강조하는 두 번째, 케토제닉 다이어트. 또 칼로리에 제한 없이 하루 섭취량의 70에서 80%를 지방으로 먹도록 권장하는 세 번째, 고지방 식단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요지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의 비율을 높이게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맞아요. 저도 확실히 탄수화물만이라도 좀 철저하게 줄여보니까 살이 좀 빠지고 체중이 주는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원리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이제 설탕, 시럽과 같은 단순 탄수화물과 백미, 밀가루 등의 정제된 가공 탄수화물에는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같은 성분이 적고 단순히 혈당만 한 번에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리면서 인슐린 스파이크를 일으키는데요. 자, 이럴 경우 음식을 먹고 나서도 돌아서면 다시 허기가 더 심해지고 네. 우리 몸의 당 대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서 식단의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이고 대신 고단백식 또 고지방식을 권한 것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은 높이고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이는 게 다이어트 할 때 맞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에 중요하고 또 설탕이나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탄수화물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현미나 도정되지 않은 전곡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파이토케미컬, 또 미네랄,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서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은 오히려 영양소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몸에 케톤이라는 물질이 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탈수를 유발하고 콩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탄수화물의 비율을 무작정 또 낮추려고 하다 보면
뭐냐면 상대적으로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류를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심혈관계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18년도에 란셋이라는 유명한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하루 섭취량의 40% 미만의 탄수화물을 조금만 섭취했던 그룹에서 오히려 사망률이 더 올라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더 올라갔다고요? 네, 정리해보면은 이 건강한 탄수화물은 골고루 섭취를 해주고 설탕, 밀가루, 빵, 떡처럼 가공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조건 탄수화물이라고 다 끊어버리는 게 능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아까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말에 음.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혹시 다른 다이어트 방법, 뭔가 훅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한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앞에 있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목받았던 네 번째, 이 지중해식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제 이탈리아와 그리스와 같은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이 낮은 것에서 이제 착안을 했었던 주목받던 식단인데요. 자, 건강에 안 좋은 지방을 덜 먹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대신에 생선을 주로 먹도록 권장을 하고 또 견과류와 채소, 과일, 유제품을 많이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극단적으로 영양소를 규제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서 이제 식단을 지키기 어렵지가 않고 실제로 몸의 염증과 대사의 위험 인자들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WHO에서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사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사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압구정에 이렇게 자주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중해식 그리스 음식점이 있는데 네. 항상 여자분들로 막 붐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그래서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요즘에 왜 저렇게 저길 많이 가나 했는데 그게 바로 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식단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또 비슷한 식단으로는 DASH 식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시한 식단입니다. 주로 저염식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는데 신선한 과일과 야채, 저지방 유제품과 견과류, 생선과 같은 음식의 섭취를 권장하므로 자, 구성은 지중해식 다이어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식단은 체중 감량 효과뿐 아니라 뭐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골다공증이나 뭐 암과 같은 여러 만성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무조건 1일 1식 그리고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저는 또 맞습니다. 새롭게 들었습니다. 네. 어떤 연예인이 했다고 그것만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소개해드렸다고 또 그거 한 개만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종류가 벌써 4가지 이상 설명드렸죠. 네. 적절하게 본인 생활 스타일과 선호도에 맞게 자, 그리고 한 가지 방법에서 다른 방법의 장점도 접목해 가면서 뭐 예를 들자면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지중해식 식단들도 같이 차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요요 없고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에 또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맞아요. 있어서 제 주변에도 뭐 친구분들, 여자분들 다이어트. 너무 다이어트에 목숨 맞아요. 걸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조금 건강에도 신경 쓰면서 또 피부에도 신경 쓰면서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도움 되셨다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